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오후 5시 반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 군사합의서가 이제는 한미 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합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미국 측, 즉 유엔군 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합의는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육해공 전면적으로 한국의 안보 태세를 와해시키는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정문서다.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백령도 등이 고립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엄청난 문서입니다. 이거 국가 안보, 특히 수도권의 안보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 페이스로 된 이 문서를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국민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특히 수도권 2,500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면적인, 그것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공중에서, 육지에서 서울 수도권이 위험하게 되는 이런 합의를 해놓고 설명도 왔다 갔다 하고 왜 북한에 유리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선택을 이 정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정부가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 이건 헌법 위반이죠. 더구나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과의 밀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밀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에도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도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에도 침해가 되는 위험한 문서를 퇴임을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이 서명하고 옷을 벗고 말았다. 이것은 두고 이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추석 민심에서 이게 별로 영향이 끼치지 않았다면은 우리 언론이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야당이 이 문제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생각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머리를 아프게 한 하나의 악몽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악몽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계속 김정은이의 진심은 이거다.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하니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합세해가지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 지난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동맹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이지만은 연초 다음 해에는 이것을 재개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훈련 중단으로 군사 대비 태세에 상당한 약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로 작전을 한국과 미군이 상호 작전을 하려면은 무기 체제나 통신 이런 것이 서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연습하는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준비 태세가 소폭 저하했다.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빈센트 브룩스 주 한 미군 사령관이 기존 훈련보다는 작은 규모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고륙직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GP 감축은 남북한 장관 사이의 국방장관 사이의 최근 논의 내용 중 하나였다면서 DMZ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소관이다. 그렇다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금 법적 임무는 유엔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들에 의해서 6.25 때 유엔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 때 휴전 협정에 사인한 당사자가 김일성과 중국의 조선지원군 사령관 팽덕회와 당시의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별도로 사인하지 않은 것은 한국군이 유엔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은 별도로 사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군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남침을 받았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봤으니까요. 그러나 유엔 차원에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남북 간의 합의는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전체제에 의한 평화를 유지할 책임자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이 유엔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을 브룩스 현재 곧 퇴임하게 돼 있는 브룩스 사령관도 말을 했습니다. 앵커스 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형제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남북한 간 이루어지는 일종의 평화협정은 두 나라 간의 합의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정전협정을 무효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든 말든 그것은 양측 남북 사이의 문제고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유엔 참정국과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으니까 유엔 차원의 문제니까 그것과 정전협정을 무효화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합의가 정전협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또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보면 북한의 재래식 역량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핵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에도 변화가 있어야 주한미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은 평화협정 맺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도 그냥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에이브럼스 씨가 지명자가 바로 그런 한국 사람들의 불안을 고스란히 그냥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남북 이 군사 합의서의 가장 큰 맹점은 남북 간에 어떤 합의를 맺어도 북한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깨고 싶으면 멋대로 깨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역대 한국 정부 특히 좌파 정권이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깨도 약속을 깼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약속 깨면은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나 앞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성향이면은 북한이 약속을 깨도 우리는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군사 문제에서 합의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깨도 우리는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남침, 도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 합의서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여론이 일단 유사시에 가면은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응징하면은 북한이 또 치고 나올 것이니까 참자.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자. 쉽게 말하면 평화를 위해 우리가 굴종하자. 공동묘지의 평화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싸워보지도 않고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북한 부하로 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안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기습해가지고 백령도를 점령한 다음에 한국이 반격하면 우리는 핵폭탄 쓰겠다. 이렇게 위협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래 핵폭탄 쏴봐라. 우리는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으면은 백령도도 빼앗기고 국가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는 그 순간 그 뒤로는 김정은의 부하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느냐는 상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찰자로서 실험장 폐기와 관련해 작은 조치를 보았지만은 완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그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알지 못한다.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특히 정전협정 유지를 책임진 사람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 없다. 핵실험장 폐기, 그거는 작은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험장 폐기,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시험장을 앞으로 폐기하겠다든지 또는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든지 이것이 마치 큰 진전인 것처럼 북한이 크게 양보를 한 것처럼 또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은 그거 별것 아니다.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엔군 사령관의 시각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각이 완전히 반대됩니다. 완전히 반대됩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설명할 때는 북미라고 하지 않고 미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쓰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는 도대체 이게 한반도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북한이 말한 한미동맹 해체가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물어야 되는데 물는 사람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한국에 와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양에 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물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포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중대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도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놓고 그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동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쪽은 한미동맹 해체라고 주장을 해요.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의 의미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고, 트럼프는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사태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지 아마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